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또 많이 받는 질문이 멘탈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아무래도 멘탈 케어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연에 의해서 그 멘탈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왜 고장이 났으며 어떤 방식으로 그 멘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늘 제가 솔루션을 제공을 했어야 하는 그런 일을 또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다시금 복구를 시키는지를 임상을 통해서 많이 겪었잖아요. 너무 많은 케이스들을 제가 교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멘탈적인 거는 이런 부분으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저 개인적으로도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다양한 또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멘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신 분들이 역시나 수업을 오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면 과연 멘탈 케어를 위해서 내가 멘탈을 강하게 하는 노하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멘탈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진짜 입이 아파요. 너무 필수적이라서.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습관들이 전혀 없는데 멘탈이 건강하길 바란다, 잠을 잘 자길 바란다라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이에요. 저는 에너지가 좀 많은 타입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타입이고, 이런 분들이 감정적인 것도 되게 많이 끌어오르거든요. 화가 나도 되게 화가 심하게 나고, 기쁠 때도 굉장히 기쁘고, 슬플 때도 굉장히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정적인 데서, 내적인 데서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 몸으로 이 에너지를 좀 소모시켜주지 않으면 잠을 좀 편하게 못 자요. 그러니까 꼭 불면증이랑 이걸 연결시키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이 몸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적인 에너지든 몸으로 다 소화시키지 못한 에너지든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빼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조금 소진을 시키고 나면 잠을 잘 잘 수밖에 없거든요. 내 수준을 알고, 내 바디의 어떠한 맞는 수준을 알고서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떨어뜨려야지 내가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막 복잡하고 막 끌어오르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런 느낌에서 캄다운이 되면서 멘탈적으로 굉장히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수치화를 한번 시켜보자면 모든 걸 다 소진할 필요는 없어요. 또 너무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0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을 완전 지치게 해서 넉다운을 시켜서 잠에 빠지고, 자기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데서 멈추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잖아요. 0이 될 때까지 한다라는 건, 아니면 거의 뭐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자기를 몸적으로 굉장히 혹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뛸 수 있는 그 이상을 뛰면서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잠들고,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이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30%의 에너지 정도만 남아있게끔 소진을 시켜야지 잠도 좀 편하게 자고, 감정적으로 너무 요동치거나 복잡하거나 막 미치겠거나 이런 게 지속되지 않는 편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끌어오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나 고민이 생겼을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골똘해지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성격인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킴으로 인해서 뇌가 너무 뜨겁지 않게끔 뇌의 그 기운을 또 떨어뜨려 주려고도 한단 말이죠. 어쨌든 다 유기체잖아요. 머리 안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뇌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육체로 좀 보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멘탈적인 것도 육체로 보고서, 아, 나는 한 30% 정도까지는 육체의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이 뇌에 뭔가 과열되어 있는 것도 싹 가라앉으면서 캄다운이 되더라. 저를 테스트 해봤을 때 30% 정도가 적당해서 그 밑으로는 굳이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저를 혹사시키는 거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까지는 떨어지게끔
뭐 일부러 헬스장에 가서 조금 뛰고 온다든지 근육 운동을 좀 해서 빠르게 그걸 소진을 시킨다든지. 유산소로는 타임이 길어요,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좀 강하게 근육을 썼을 때 바디에서 에너지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바깥에서 일도 많이 하고 에너지도 많이 썼으니까 유산소로도 충분히 30%까지 떨어져 하면은 유산소만 하고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생각 정리하고 캄다운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잠드시면 되는데, 너무 오늘 내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말도 많이 안 했고 에너지 소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날에는 유산소랑 근력 운동이랑 이렇게 막 빡빡하게 해가지고 조금은 빨리 타이트하게 에너지를 소비를 시키고 그 소비된 에너지로서 캄다운이 된 상태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 저녁에 여러분 다 좀 센치해지잖아요. 멘탈적으로 이상하고 뭐 이상한 글 쓰고 헤어진 사람한테 연락하고 이런 거 거의 다 새벽에 일어나죠. 밤 늦은 시간이나. 그래서 이런 시간에 그러한 센치해지는 일이 없도록 몸을 촥 이렇게 가라앉혀 놓으면 이게 바로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원초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력이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멘탈이 강해지려면 정말 강한 멘탈이 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100%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어쨌든 미숙한 멘탈은 자꾸 상처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미숙하지 않은 멘탈을 가질 수가 있을까? 미숙한 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미숙해서 상처받고 괴롭고 끙끙 앓고 모르겠어서 오랫도록 그거를 붙잡고 있고 괴로워하고 그걸 또 남한테 물어보면서 남을 괴롭히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다운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거든요. 아기 때부터 난 어떻게 하면 진짜 정말 진정한 성장이란 걸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 고민은 걱정이랑 다르죠. 행동하게 하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한, 될 수 있는 행동적 변화가 일어나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민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적인 변화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멘탈 훈련을 나만큼 한 사람을 보기는 드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 정도로 매우 멘탈 관리에 진심이었고, 성장에 대한 욕구나 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서 살았었거든요. 어쨌든 뭐 멘탈이 어쩌고 저쩌고 육체적으로 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좀 전환을 시키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딱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라는 거는 원초적인 얘기였다면, 근본적인 얘기는 내가 딱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 멘탈도 그 수준에 있겠죠. 사고력도 그 수준에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말하는 수준도 그 수준에 있을 것이고, 누가 나를 쳐다봐도 그러한 또 아우라가 있을 것이고, 행동만 봐도 다른 사람이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얘기는 빠뜨리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결론적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는 삶을 위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딱 이렇게 좀 뾰족하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고민이 찾아오고 갈림길에 섰을 때는 이런 생각이 가장 효과적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가? 이걸 빨리 딱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적으로라도 정확하게 딱 쉽게 이거 아니면 이거 구분 지어 놓고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고, 누가 나를 탓하더라도 아니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선명한 구간에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구간에 있는 사건이야,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딱 이거를 명확하게 한 상태여야지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안 흔들리고 나 혼자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들여다봤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잘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나한테 엄격한 성격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괜히 내가 이거 변명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변명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 아니에요. 그거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2분 지어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인가? 를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골똘한 문제에 대해서 멘탈적으로 딱 뭔가 중심을 잡아보려고 했을 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다가 내가 막 신경을 쏟아붓고 어떻게 해보지 저떻게 해보지 고민하고 뭐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뭐 어떠한 노력을 쏟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손 밖의 일인데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단순하게 이분법적 사고로 분류 지을 수 있다면 훨씬 깔끔하게 모든 일들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고 분석적인 걸 좋아합니다. 골똘한 고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는 거예요. 왜? 그럼 또 이건 또 왜? 그렇다면 이건 또 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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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명은요, 왜라는 퀘스천에서 나타난 거예요. 왜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세상에 많은 발명품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개발됐거든요, 실제로. 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린 생각보다 되게 반문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이건 이렇구나. 생각보다 되게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그닥 좋은 스탠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는데 이런 스탠스를 너무 많은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문을 제기하세요. 난 이게 왜 힘들까? 나한테는 이게 왜 어려울까? 왜 그럴까? 이래서 어려워. 그럼 이게 이래서 어렵다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 계속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정리하면 힘드니까 어떨 때는 글로도 써보시고 꼬리 달기 해가지고 더 집요하게 여기서 끝낼 생각을 그 다음 단계까지도 끌고 가보고 그 다음 단계까지도 끌고 가보고 조금은 집요하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끊임없이 나에게 주면서 가장 밑에 깔려있는 이거구나 하는 애를 발견할 때까지 꾸준하게 끈기 있게 지구력을 가지고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훈련하는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때는 좀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고 훈련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멘탈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아 성찰도 되게 많이 되거든요. 자학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비하로도 이게 또 이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인 풀이를 거쳐서 답이 뭔지를 찾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봐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일 거라는 거는 단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에 의외로 좋은 게 있어요. 의외로. 뭐냐면 쓸데없는 시간을 스무스하게 보내보는 거. 되게 그걸 편안하게 보내보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다루거나 대하는 나의 무드와 생각과 뭐 멘탈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뭔가 가만히 있는 그 느낌, 뭔가 무의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그 느낌이 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생각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돼. 몸이라도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떨 때는 한 번씩은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들 자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느껴보려고 하는 거, 그 자체적으로 그 시간을 음미해 보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문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잘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약간 나만의 휴양지, 나만의 호숫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앉아서 뭐 하는 거지? 가 아니라 그 호숫가 자체가 나한테 힐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늘 그 호숫가에 계시면 안 되겠죠. 열심히 살다가 거기 가끔씩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내 건데, 내 호숫가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잔잔한 그 느낌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잔하고 고요하고 이 느낌을 뭐 텅 비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만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만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고요한 호숫가에 나와의 시간을 보내는 이 느낌. 이것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이것 또한 역시나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올 거거든요. 나 지금 뭐 하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딱히 아직 계획도 없어요. 크게 뭔가를 하고 있지도 않아.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거든요. 멘탈이 힘든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삶을 어떻게 바꾸지 않아. 그러면서 걱정만 많다 이거예요. 생각만 많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생각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과 함께 삶을 잘 살아나가면서 내가 내 호숫가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만큼은 있는 사람이어야지 나 스스로 특별하게 뭔가 휴가를 멀리 떠나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힐링을 한다거나 하지 않더라도 술을 막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회포를 풀면서 그거를 다 쏟아내야지만 잠잠해지고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바로 평온한 상태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이 되거든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평온하게 느끼도록 그만큼의 따라오는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이상적인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소통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